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군 통합 차원의 민군 관계 추진입니다. 자,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불특정 위협이 생존하고 있는 이런 어떤 현실에서 정부는 이런 안보 환경 변화에 어떤 면에서 부응하기 위해서 국방 전력 획득 시스템을 어떤 기술 축적하고 그다음에 전력 획득 체제로 전환해서 국가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이 국내 산업 발전에 여기에서는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미래 소유의 어떤 첨단 복합 무기 체계의 어떤 국내 어떤 연구 개발,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정책하에서 개발 대상을 확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과거 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군 간의 이 상호 단절된 형태를 불식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군을 포함한 군과 관련 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 단체, 우리가 일반 시민 단체라는 이제 NGO라고 있잖아요. NGO 간의 이런 허심탄회한 이러한 대화와 그러나 토론의 장이 이제 널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 대비를 제어하고 실질적으로 이 가능한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참여를 유도해서 객관성과 이제 신뢰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민군 어떤 면에서는 민군 간의 어떤 상생, 그다음에 발전을 위한 이제는 이제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이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이제는 마련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6절인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어떤 민군 관계의 어떤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방 분야의 이러한 어떤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이라든지 어떤 시민사회 간의 어떤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어떤 일련의 어떤 지역혁신 연계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방이라든지 안보 분야, 국방이라든지 안보 분야에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있던 아쉬운 점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적으로 보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반면에 실적으로 보면 자 선진국에서는 이 과학기술과 그다음에 지역사회 발전, 그다음에 군과 첨단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역 혁신에 적지 않은 어떤 이 관심과 투자 이거를 기울여 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어떤 입장과 견해는 달라도 보편적으로 사회 발전에 동참하는 이런 바람직한 과학이라든지 국방 협력 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구축해온 이런 사례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이 있다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지역 수준에 맞는 이런 과학기술과 사회발전, 이제 지역 수준에 맞는 과학기술과 사회발전, 그리고 국방혁신을 위한 이 지방정부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산업체, 어떤 그 시민사회단체, 이런 어떤 역할이 이제는 강조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활성화 방안이 이제는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방과학기술의 어떤 혁신 체계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지역의 발전에 기초한 이런 관련 분야들을 어떤 새로운 어떤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구성하게 이제 형성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 혁신 시스템 구축과 그다음에 국방과학기술의 어떤 메카로서의 이러한 어떤 그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이제는 제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국방과학기술 관련 이 지역 특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첫째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네트워크화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자 지역의 이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기술 개발 주체들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 형성과 혁신 시스템을 이제는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역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체, 연구소, 지방정부 간의 이제는 어떤 산학연, 관 이런 협력 체계를 조성을 해서 연구개발 조직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운영과 어떤 연구 정보, 연구 시설 이런 것들을 어떤 공유, 관리하고 그래서 이제는 개별적으로 이 분산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들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스템화해야 된다는 거죠.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요소가 이제는 이 중심으로 이제는 네트워크 개발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국방과 기술 혁신 거점 중심의 어떤 과학기술 체계 이것을 구축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 지역 대학과 혁신 거점의 어떤 연구 개발 기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제는 첨단 연구 허브 이 허브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기존 산업과의 어떤 연결을 촉진해서 인적 자원의 어떤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과학기술 정보 이런 과 관련돼서 하부 기반의 구축을 통해서 이제는 신기술 산업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모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군의 인적 자원을 여기는 개발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군의 교육적 역할이 우선시되어야 되고 우선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이해하는 어떤 필수적인 이런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어떤 민군의 기술 협력, 그다음에 민간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지역 혁신 여건 조성과 이제 물적, 인적 자원을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 자원 교류 활성화는 어떤 국방부라든지 계룡대, 자운대, 그다음에 국방과학기술 관련 이 기관과 어떤 면에서는 공동 주체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전문가 인재 풀을 확보를 통해서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연구 개발이라든지 뭐 정보, 그다음에 교육 훈련,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 인적 자원 이런 결합이 상호 작용하는 어떤 조화로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역 혁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하면 지역 특화 개발 역량을 이제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국방과학 기술을 세계화를 지향을 해야 된다. 이제 지역의 특화를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국방의 세계화를 지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새로운 기술 혁신 거점으로 적극적인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개방화를 추구해서 국제적인 인적 자원의 어떤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기술과 어떤 정보의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뭐냐면 자, 선진국의 어떤 군사 혁신 이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해서 새로운 뭘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에서는 고부가 가치였다는 이런 어떤 기술 혁신,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수출 시장 확보에 이제는 역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과거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런 어떤 국방의 어떤 그런 산업들을 수입해 온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다음에 군사 대국의 6위로 이제 우리가 등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그런 어떤 고부가 가치가 있는 어떤 기술 개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수출 시장을 확보해 역점을 둬야 한다. 그래야지만 군사 기술이 더 발전되고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는 지방의 어떤 과학 기술의 연구 기획, 그다음에 평가 능력의 강화가 중요하다. 여기는 뭐냐면 자 지역 수준에서 연구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어떤 면에서는 과학기술 지식 산업계로 흘러들어가서 이제는 생산 활동의 어떤 혁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무엇보다도 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국방 과학기술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엄정한 평가 능력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방화 시대의 과학기술 개발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지역의 어떤 연구 인력 양성, 그다음에 연구 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 그리고 국방과학 기술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혁신 환경의 하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국방과학 기술 혁신 체계는 새로운 어떤 과학 문명의 지평을 열어가는 어떤 그 연구 개발 사업으로서 국방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상군 육해공군 이 상군 본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육해공군 그다음에 삼군 그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협조 속에서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획기적인 국방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어떤 기회, 어떤 절호의 기회를 이제는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국방과학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국방과학 관련 어떤 공동 연구 시설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정보 유통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국방과학기술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 평가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행정 지원 등 하부 구조의 어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어떤 기반 확충이 이제는 요구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민군 관계 발전을 위한 이제 국방 홍보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국방부는 자, 기존의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2005년도 2월 23일부터는 이제 국방 홍보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거죠. 자, 실적으로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것에 기존의 어떤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제 실적으로 뭐 보다 보니까 이제 접속 속도라든지 이런 어떤 검색 서비스 이런 어떤 성능 면에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포털 사이트와 비교해서 좀 미흡했다라고 이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 관련과 어떤 자료 구축 면에서 이제는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판단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티즌들에게 이제는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는 이게 공급자 위주에서 어떻게 돼 보면은 여기서 공급자 위주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이 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부도 실질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최초의 어떤 접속 속도를 대폭 단축했다는 거죠. 그리고 각 군에서만 처리 가능하던 어떤 민원 처리 기능을 이제는 4단급까지 확장했고, 그다음에 기존 사이버 이제 홍보팀에서 이 통합했던 웹 편집 기능을 이제는 각 부서별로 이제 부여함으로써 실시간에 이 자료가 최신화가 이제 가능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뿐만 아니라 검색 기능을 어떤 일반 포털 사이트 수준으로 이제 강화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그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현지 국방부에서 크게 이제 국방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와 그다음에 부대라든지 그다음에 기관별 조직을 활용해서 이 사이버 활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어떤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먼저 국방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여기에서는 관리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홈페이지 정보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신화 그다음에 네티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 컨텐츠를 보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과의 어떤 이 커뮤니티 형성 강화 그리고 어떤 주기적인 홈페이지 개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이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홈페이지를 국방 정보의 어떤 보고로 만들어 나갈 것.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군사 기밀 사항을 빼고 최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구성된 메뉴의 어떤 자료를 지속적으로 이제는 보강해 나갈 것으로 이제는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한글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문 검색 기능을 강화해서 최신의 어떤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영문 사이트를 어떤 링크를 어떤 최신화하는 등 이런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관리 강화도 이제는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네티즌들의 어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군내의 어떤 공모를 통해서 최상의 어떤 국방부 캐릭터를 선정을 해서 어린이 코너를 추구하는 등 이제 친밀한 어떤 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장병 가족이라든지 친지 친구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필요한 정보를 여기에서는 제공을 해야 된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것들도 많이 향상돼 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 이제 국민과의 어떤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서 이제는 실명을 전제로 한 국방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그 접수를 위한 메뉴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국방 정책 포럼과 국방 사이버 모니터 그다음에 이메일 클럽 이런 것들의 어떤 구성된 메뉴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제는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자, 국방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각군 본부라든지 뭐 직할 기관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한 42개 정도의 어떤 국방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개편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요자인 국민과 그다음에 어떤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 국방 홍보와 관련해서 이제는 민군 협력 거버넌스 체제 이것을 이제는 구축 위해서 실적으로 보면 어떤 육군이라든지 해공군 이런 어떤 부대 조직을 활용해서 이제는 사이버 홍보 활성화에 따른 이 국방 홍보 사이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기자회원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유대 및 이 섭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아마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자, 국방 홍보 사이버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해서 부대 및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이 조직을 구성해서 업무 체계를 정립하고 그다음에 인트라넷을 활용해서 각종 자료를 공유하고 동시에 전기, 수시, 보고 그다음에 의견 교환을 이제는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긴 주요 홍보 사항이 발생 시 배너라든지 그다음에 팝업창을 동시에 게재하는 등 어떤 면에서는 국방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간의 유기적인 이런 협조 체제를 이제는 정립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인터넷 언론 매체의 어떤 대표라든지 편집장, 기자, 그다음에 사이버 공간에서 이 오피니언 리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다음에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국방 관계자와의 어떤 간담회, 그다음에 안보 현장 견학 등 이런 유대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활용을 한 국방 홍보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대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활발한 어떤 이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일방형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방이라는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관련 조직을 정비해서 업무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이제는 조직적이고 공세적인 이런 활동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군의 모습을 홍보하는 것으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변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자, 이러한 매체의 장점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사이버상에서 이제 국방의 홍보를 활성화 나간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이 국방 이미지 개선은 물론 친군 여론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이 네티즌과 함께 국방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중요한 요소가 이제는 되어가고 있고 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제는 보고 듣고 우리가 이제는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그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적이고 그다음에 보안적인 요소를 빼고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오픈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국민과 그다음에 수요자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민군 관계 어떤 거버넌스 구축 추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군 관계 어떤 거버넌스 이 체제의 구축은 자, 여기에서는 화력전에서 어떤 정보라든지 전자전 이런 것들로 변화하는 어떤 전략 개념의 변화와 이제는 위성과 이 케이블이네. 케이블 중심의 뉴 미디어 시대를 이제 도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의 어떤 굴 전력화 시대가 오는 시대에 이제는 장병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뤄갈 것이냐, 장병들과 어떻게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세대 장병들이 이게 군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어떤 사이버상에서 미디어상에서 이런 것들을 접해가지고 오는데 그들의 과의 관계에서 어떤 면에서는 장병의 정신 전력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국방 정책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런 신세대 장병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하고 그다음에 국제적 군 이상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해외 방송 가능성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그런 국방 정보 사이버상에서 이런 국방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 군 관련 각종 이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뭐 제한군이라든지 뭐 각 군별로 전우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뭐 자유총연맹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러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일대 이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종래 어떤 일부 간변단체로서의 어떤 평가로부터 탈피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건실한 시민단체의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실한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요즘에 이제 이 시민단체가 조금 좀 변질됐지만 그래도 뭐 경신련이라든지 참여연대, 그다음에 환경연합, 그다음에 행정개혁연합 뭐 이런 어떤 그런 시민단체와 어떤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서 사안별로 협력하는 이러한 풍토를 이제는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 민군 상호 간의 이해와 그다음에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주요 어떤 국방 현안 이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상호 토론과 학습 기회를 이제는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자, 참여와 개방으로 인해서 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공동 이익을 위한 어떤 합리적인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어떤 사전 이 갈등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율하고 그다음에 국방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이런 역할 분담과 책임의 공유를 위해서 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군 간의 어떤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이제는 가능해진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어떤 민군 간의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이제는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국방개혁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자, 국방개혁 이렇게 이제 볼 때 국방개혁 2020에서 국방개혁 2022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이전과 이후에는 민군의 어떤 이 민군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의 변화가 이제 두드러졌다는 차원에서 특히 이제는 뭐냐면 미대전의 어떤 양상 변화는 물론 어떤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민군 협력을 촉진하고 그리고 국방 홍보라든지 국방 관련 조직의 어떤 민영화 이거 어떤 민간 조직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국방 커뮤니티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서포터즈를 조직을 확대하고 운영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면 민군 간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별거형 즉 어떤 면에서는 별거형 이 민군 협력에서는 이제는 네트워크형 민군 협력 체제로 이행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별거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중앙을 통심으로 해서 이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제는 이루어져 가는 이러한 협력 체제를 이제는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이제 이런 국방 개혁이 이제는 이제 국방개혁 2020이 이제는 한국군의 어떤 변모와 발전상을 제시하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러한 전력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는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많이 볼 수 있었던 대로 이제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이고 그다음에 전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이런 협력 관계를 도외시하였던 이러한 어떤 폐쇄적인 구성이라든지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화, 그다음에 지방화, 그다음에 지식 정보화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이 거버넌스 시대에 이제 민과 군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이제는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개방 체제를 이런 어떤 면은 어떤 그런 상징하는 어떤 청사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비유로 인해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과거의 민군 관계가 과거의 민군 관계가 어떤 레드오션이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그런 민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블루오션으로 이런 것들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군의 어떤 그런 민군 관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제 6가지를 쭉 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협력하고 발전돼 갈 때 우리가 서로가 어떤 말에서는 좋은 측면에서의 어떤 민군 관계가 이루어져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국방도 이제는 지역적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그런 세계화를 이제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축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민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민군 관계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정치적인과 그다음에 어떤 군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배웠던 민군 관계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뒷받침될 때 우리의 군은 더욱더 발전되고 또한 세계화적인 이런 군인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들으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